다음으로는 주제 발표 및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 발표는 지금 우리 정치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곽용훈 총재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우리 정용상 교수님께 좌장으로 김성재 이사장님, 그다음에 유지영 부의장님이 토론을 임하시겠습니다. 먼저 먼저 지금 우리 정치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이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을 잠깐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좌장님. 또 나왔습니다. 예, 곽영훈 박사님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경기 중고등학교와 MIT 공과대학,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홍익대, 하버드 대학의 교수 등을 거쳐서 현재는 글로벌 시민들의 모임인 세계 시민기구 WCO라고 약칭하죠. 세계 시민기구의 총재와 국가 발전 정책 계획과 도시 환경 설계 전문 회사인 사람과 환경그룹 회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곽영훈 박사님은 1988년 서울올림픽, 93년 대전 엑스포 마스터 플랜을 짜셨고 2012년 여수 엑스포 여수시 유치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유치시키셨습니다. 또한 곽 박사님은 대학로, 지하철, 한강종합개발, 인천허브공항, 고속철도 KTX와 대전, 광주, 목포, 여수, 광양 등 많은 도시들의 계획도 직접 앞장서서 세워주셨습니다. 실로 대한민국 발전의 산증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하시면 벗겠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나라의 그 기반이 흔들려서 참 어지러운 상황에 핵심 개념을 뽑아내서 공정과 상식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그러시면서 벌써 30회 넘게 전국을 누비시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고 나라의 앞날을 이렇게 정립하시고 그런 모습이 제가 참여는 못했지만 굉장히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좀 와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뭐 제목이 그 영어로 그랜드 비전을 얘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유 그 언어가 벌써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잘못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섰습니다만 그 제가 존경하는 또 후배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수락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긴 얘기는 빼고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이 꺼져 있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주신 그 질문이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두 가지로 나누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질문 하나만 해도 제가 감당을 잘 못할 텐데 거기다 방법론까지 얘기를 하라.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거를 좀 굉장히 큰 뭉뚱그려서 한 30분, 40분 안에 말씀을 올리라고 그래서 조금 그 만만한 작업은 아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을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두 세트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어디로,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둘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어디로 가야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나마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 올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의 생각은 어떻게 하는데 이게 그랜드 비저닝이라면 요건 임플리멘테이션 스트래티지 쪽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무슨 개념으로 앞으로 그 임플리멘테이션 스트래티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중에 우리나라가 현재 뭐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로 이제 지구촌화되는 속에서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그 앞머리에 던지고 드리는 말씀은 투키디데스의 그 트랩인데요. 그 제가 68년, 69년에 친구로 있던 그램 앨리슨 교수가 같이 하버드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얘기 나왔던 걸 최근에 이제 글을 써서 한국에 와서도 발표하시고 또 저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미중 관계 이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다 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뭐 모든 게 지구촌, 팬데믹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그래서 숫자도 이렇게 한정을 짓고 그렇게 됐는데, 그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면 엔데믹을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팬데믹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엔데믹이 문제가 있다. 팬데믹과 지구촌 전체의 그 유행병이 있지만 한국에는 엔데믹이 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그 발전에 발목을 잡는 엔데믹, 어떻게 보면 풍토병이, 국내 풍토병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일단 머리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랜드 비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주 마음을 편하게 영어를 막 집어넣고 설명을 드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을 yesterday's tomorrow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50년 전 yesterday에, 그때 오늘은 tomorrow였죠. 그때 yesterday tomorrow였죠.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지금부터 today's tomorrow에 대한 얘기도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yesterday's tomorrow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아시지만 우리가 least developed country에서 underdeveloped country에서 저개발 국가에서 developing country가 됐다가 이제 developed country에서 5번째 단계인 most developed country로 돼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500배 정도로 지난 50년, 60년 사이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사이에 전 세계는 21.4배, 평균이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서 496.6이라는 그 소수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500배 가깝게 늘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지만 대체로 그 매크로 애널리시스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뭐 세계 부강 8위 돼 있는 건 알고 계시고요. 수출만 하더라도 세계 5위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은 그 열섬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개 다른 나라보다 한 2배 정도 열이 더 나는 상황이죠.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열이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그 50년 동안 저렇게 딱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들리시지 않는가요?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들리시지 않으면 제가 이걸 쓰고요. 그래서 그건 뭐 우리 독재 정권도 있고 뭐 그랬겠으니까 우리가 4.19 뭐 이런 계속해서 87년 해서 사실 피를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한열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은 땀 흘린 건 말도 못하죠. 근데 이 연유를 그냥 피와 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MIT 졸업을 해가지고 그런지 MIT 동창들이 좀 숫자로 얘기해라 그래. 숫자로.
항상 숫자로 얘기하고 개념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물어보더라고요. What have you been doing for last 50 years? 지난 50년 동안 너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 worked for 100 years in last 50 years. 지난 50년 동안만 너희도 숫자로 얘기하는데 100년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야? 보시는 거 봐도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과 이태리, 영국 다 있습니다. 프랑스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주일에 일은 72시간 이상 일했거든요. 다른 나라는 36시간 내지 40시간 일할 때 72시간 내지 80시간 이상을 일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50년은 난 100년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그냥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65세 이상은 그레이티스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를만 하죠.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은 주로 이렇게 평소에 살아가면서 자꾸 구상을 해버릇해서 그냥 숫자로 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What was the concept? 하는 게 질문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도대체 뭐였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정용상 교수께서 저한테 그랜 비전을 얘기하라고 그랬지만 What was the vision? What was the concept?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그 비전의 실행 전략을 MVIP라고 그러는데 그 VIP Very Important Person이 아니고 그 뭐 Master Vision and Implementation Pla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이제 이런 생각을 늘 가졌어요. 비전을 만들 때는 다중 효과를 봐야 되겠다. 뭐 하나를 만들어도 여러 가지 효과를 봐야지 그냥 하나만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나라가 발전해야 되는데 네 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첫째, 아까 저를 소개를 주로 인프라스트럭처 빌딩을 얘기를 하시는데 인프라스트럭처도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능력 배양이 되지 않고는 곤란하단 말이죠. 학교를 짓고 학교에서 가리키고 커패시티 빌딩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도 제가 이제 Korea Institute of Technology KIT로 해서 80년 초에 대덕 연구단지에 자리를 20만 평 잡아주고 그랬거든요. 학교도 없을 때. 그 커패시티 빌딩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런 과정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남 하는 거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된다 해서 job opportunity 내지는 job creation을 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업그레이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 향상을 해야 된다. 요 네 가지는 최소한도 얻어내자고 하면서 비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요게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냥 그 비전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종이 짝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이게 종이다. 종인데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실행에 대한 계획도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또 실행은 청사진이라는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방향 감각도 잃고 뭐 에너지가 분산되고 속의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겹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50년 전에 제가 가졌던 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프라임 무버가 중요하다. 이거 프라임 무버즈라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그램 앨리슨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야 프라임 무버가 중요하다라고 한 이유가 그때 당시에 그레고리 핸더슨 교수라고 여러분들은 좀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하고 호영호재하고 살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Vortex of Politics, Politics of Vortex인가요? 그 책을 써서 우리나라 정치는 회오리, 한 오락의 회오리 바람의 정치라는 쪽으로 저한테 얘기해 준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정점에 있는 프라임 무버를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 프라임 무버를. 두 번째는 관료가 워낙 한국에서는 50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적 그 과정에 관련시키지 않고는 일 못한다. 그러므로 뷰로크래틱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머리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구자춘 시장님이라든가 여수의 김충석 시장님이라든가 뭐 저기
여러 대통령 8분 다 대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장관님들 뭐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아까 job opportunity, job creation이 있었듯이 사업가의 스피릿이 유용되지 않으면 곤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사업가 중에 다툼이 많았고 그러면서 좀 또 역할을 많이 나중에 해주신 분이 이제 정주영 씨인데 정주영 씨는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아이고 저보고 복잡하다고 그래 늘. 아이고 곽 교수는 복잡해 이래 콧소리 하시는데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주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렇지 않고 현실주의적 이상주의라고 이렇게 하시면 아이고 복잡해 이러신다고요. 그래서 사실 63빌딩 같은 그런 자리에도 거기다가 한강 이 수평으로 가 있기 때문에 수직요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좀 헤드쿼터를 지면 좋겠다 했는데 구득구득 말 안 들으시고 저기 희문고등학교 자리로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이후에 조중훈 씨하고 좀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영종도 공항이 만들어지듯이 전부 123층도 신격호 씨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entrepreneurial spirit 장사꾼 정신 그것도 만져줘야 된다 이거죠. 일을 하려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열정, 나라 잘 되어야 되겠다. We can do it. can do spirit을 가지고 열심히 국민들이 했는데 이 4가지의 힘은 필히 쓰질 않으면 비전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말하면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 이걸 머리다 두고 구상을 해서 체계화시키고 그랜드 비전이라고 하면 체계화시켜서 부분이 다른 부분과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처음부터 가지고 있고 구조하지 않으면 이게 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서로 상충이 되고 특히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는데 기단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뭘 짓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스터 비전 앤 임플리멘테이션 플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다른 분들은 곧 좋습니다. 불 켜줘서 제가 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도면이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면 난처한데 이게 제가 한 40년 걸려서 만든 도면입니다. 이게 4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랜드 비전이라고 하면 도대체 그리고 임플리멘트는 어떤 걸로 해야 되겠느냐고 보는데 저는 우리나라 지도를 반 잘라진 거를 보면 아주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 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평방킬로미터만 쳐다보면 아주 답답해요. 전 10만 평방킬로미터뿐만 아니라 바깥에 바다 35만 평방킬로미터도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는 12만 평방킬로미터고 그리고 바다까지 다 합치면 7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이게 70만 이 정도 되죠. 70만 평방킬로미터. 근데 일단은 금수강산이기 때문에 이걸 녹지라는 개념, 자연을 보호하지만 안 된다는 건 제가 환경론자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찾아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보존만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발전을 성취하는 사회로 가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활성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겠냐 해서 활성축이라는 것이 이게 거기서 광개토 대왕비가 있는 데에서부터 지방, 평양유래에서 서울, 대전, 여수를 찍어서 활성축이라는 걸 걷습니다. 이게 이 선 하나가 40년 가까이 걸려요. 그 1971년에 그러니까 40년 한 3. 근데 그냥 평생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이 핵심 급소를 5군데 찍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하도록 정부나 국민이나 기업인이나 나머지들이 할 수 있게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기는 또 무엇일까 했는데 저한테 행운이 닥친 게 있습니다. 무슨 일 구상할 때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 뇌리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 뇌리에 들어와서 기억으로 늘 남아있던 게 있습니다. 1964년 뉴욕에 제가 갔는데 그 브루클린에 거기서 엑스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투마로우에 대한 그 박람회 장식을 다 해놨는데 저 어린 마음에 굉장히 참 희한하더라고요. 야, 이게 한 나라의 발전상을 미리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보여줘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말이 아니라 이렇게 실체를 만들어주는구나. 그 가서 굉장히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이 방에 한 4배 정도 되는 지구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들어갔는데. 64년에 갔는데. 그게 저한테는 턱 걸리죠, 그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나라 하는 게 방법이겠네 하는 생각이 들은 거죠. 엑스포 같은 거, 그때는 월드스페어라고 불렀습니다만,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전 벌써 보니까 동경올림픽을 한단 말이에요. 64년에. 아, 이거를 해야 되지. Why not in Seoul?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Why not in Seoul? 그래서 64년에 가졌던 생각을 71년에 근선에다가 서울올림픽,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플러스 국제적인 행사를, 세계적인 행사를 집어넣는 것으로 머리에다 두고 국가계획이라고 비전이라고 한다면 프라임 무버부터 뷰로크래틱 프로세스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마스터 비전 앤 임플리멘테이션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대부분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뭐 자랑을 할 지금 상황도 없죠.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자랑할 이유도 없고, 다만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그랜 비저닝을 해달라고 정용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충실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 무슨 생각 갖고 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서울 올림픽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게 또 개념입니다. 구상 개념, 스키매틱스라고 그러죠. 정책, 폴리시나 프로그램, 프로젝트, 프로덕트, PPPP는 전부 4개 내지 5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막 덤벙덤벙 그냥 막 지금 대선 주자들 보면은 그냥 뭐 쪽지 주문 거 갖고 덤벙덤벙 막 그냥 그때 그때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큰 문제라 우리 공정과 상식에서는 정말 한번 전체를 꿰뚫는 그랜 비전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개념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로직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로직 W. 동서 이념의 벽을 허문다. 허물어졌죠? 그래서 이거 고르바초프도 제가 연결하고 레이간도 연결하고 전부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더 달라. 그래서 87년에는 또 문제가 있어.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또 못한다. 지금 저 동경이나 북경처럼 뭐 못한다. 그러는 걸 또 다시 하기 위해서 김대중 또 여기 김성재 장관님 와 계신데 가서 만나 뵙고 이게 해야 됩니다. 뭐 등등 해서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과학기술. 이거 보시면 패럴렐리즘이라고 그러죠. 그 평행되는 개념을 얼마나 명료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 분명하게 해야지 이게 우물우물우물하고 뭐 적당한 말로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테크놀로지컬 웨이, 도움이 과학기술 길찾기를 하자. 그래서 도움이라는 위원회도 제가 만들어서 위원장을 하면서 길도자, 친구자, 아름다울 밑자로 한 겁니다, 사실. 한글로도 도우미가 좋아서 그렇게 만든 컴패니언. 그렇게 하고 여수 남해 쪽에는 실크로드 메이어포스 포럼 같은 것을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거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에피스테몰로직 웨이브로 하면 좋겠다. 북동서남에서 NEWS 뉴스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미래를 보고 인류에게
재세이화할 수 있는, 홍익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지식을 생성해서 웨이브로 내보내면 좋겠다. 마산에서 좀 마산 뭐 남해 쪽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건 됐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모으는 게 잘 안 되는 게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서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본적인 이 플랫폼을 흔들거리게 나라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뭐 남에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두 번째 개념이 제가 이 시간 때문에 막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골격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이런 것도 뭐 할지 모르는데 왜 도대체 원주에서 지금 메디컬 이퀴프먼트를 매뉴팩처링을 하고 그러느냐. 이게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덕연구단지에서 오송으로 해서 원주로 해서 강릉으로 가는 그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서 목포, 무안, 영암, 해남까지 가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대구 이렇게 해가지고 리서치 트라이앵글이 있은 다음에 그거를 파생시켜서 포항, 포스코도 있잖아요. 포스코, 포스텍, 울산, 울수도 있잖아요. 부산 이렇게 해서 산발이를 내놓으면서 전체를 테크노 네트워크 플러스 문화예술 해서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이 있고 대덕연구단지는 과학기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짝을 지었습니다. 짝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천 아시는지 모르는 넘어가면 데에는 거기에 오작교 같은 게 있어서 과학기술하는 사람과 문화예술하는 사람이 쉽게 만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다. 이거 지금 더 인천은 트라이포트라고 그래서 영종도, 송도, 그다음에 그 위에 하나 뭐죠 청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75년에 이 대학로 여기다가 주택을 지금 대학원 선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다 아파트를 뭐 짓자고 그럴 겁니다. 용적률을 뭐 500%를 맞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할 텐데 그때 여기 마라우니아하고 은행나무를 막 파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 가서 잡아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여기 흔적이 남아야지 이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학로가 생겼는데 거기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퍼포밍 아트 센터를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게 한류의 원천이 되는 거죠. 75년에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쭉 해서 지금 그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오는 거죠. 이거 할 때도 이 구멍을 뻥 뚫어서 남산이 축성해서 서울에 보이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큰 그랜드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8대통령을 다 보니까 박근혜까지 다 제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했었습니다만은 참 난처합니다. 난처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민들만 죽어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 요청하신 것 2개 중에 어디로 이제 이거를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야단났습니다. 이거 그거는 무슨 개념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냥 오늘은요 이거에 대한 깊은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또 하고요. 막 지나갈 겁니다.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두고 앞으로 그런 비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글로벌리제이션, 로컬리제이션에서 다보스 포럼, 에코노믹 포럼, 포토 알레그레 포럼, 소셜 포럼 해서 싸우잖아요. 그게 이념의 싸움을 전 세계가 하는 거 똑같이 우리도 자유냐 평등이냐 해서 오늘까지도 해서 이 플랫폼까지 흔들거리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세방화. 지역마다 그게 세계적인 의미의 지역이라는 그게 중요한 개념이다. 요거는 제가 선물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이런 게 너무 이론적이라 그냥 넘어가겠는데
대개 그냥 아까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곽영훈 박사는 뭐 인프라스트럭처 여기 저기 뭐 묵호해서 뭐 저기 뭐 제주도 뭐 이런 게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가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의 그 개발이라는 거 그냥 막 발전해야 되겠다고 막 이런 주세를 하니까 그냥 때려짓거든요. 때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때려 부셔야죠. 때려주면 때려 부셔야죠. 지금 광주에서 일어나는 건 때려짓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때려짓고 있죠. 지금 양생기간이 있고 타설기간이 있는데 겨울에는 0도 밑으로 내가면 이게 얼어서 양생이 안 되는데 그냥 올리고 안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막 때려짓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국가 경영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그냥 좋은 소리만 빵빵하고 다니고 말이죠.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제가 요것만 해서 긴 얘기는 말하지만 20개 이상의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20개. 이게 여기 예를 들면 제다움이다. 쟤네 무슨 어울려야 된다. 오래 가야 된다. 서스테이너블 해야 된다. 그 정말 정의롭게 상식에 맞게 페어하게 해야 된다. 그거를 물리 공간적 환경, 경제 사회적 환경, 미학 시각적 환경, 역사 문화적 환경 여기서 사니까 사람이 그거 하고 이렇게 조합을 시키면 최소한 4, 5, 20이 나오거든요. 안경을 20개는 쓰셔야 돼요. 미니멈. 근데 그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길은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지는 도대체 몇 개의 묶음을 가진 비전을 만들어야 될까 하고 만든 것을 이거는 한 20년 좀 넘게 걸린 단어입니다. 그게 똑똑한 금수강산에 동북아 명견천리한 펼치는 구군의 날개입니다. 이 단어 만드는 것도 20년이 걸려요. 이거 오페란디 유나이트, 오페란디 니어라, 오페란디 think. 근데 이런 거를 이게 약자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요게 뭐냐면 ubiquitous coast입니까? 삼면이 바다라. 요거 집어넣죠. ubiquitous coast, 해안. and 자연, 아까 말한 I intelligent spine, transportation, KTX 같은 거. 그 다음에 남북을 생각해야 되니까 envisioning reunification. 요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요거는 North East Asia Regional Accord 이렇게 했는데 명견천리완이라는 게 왜 명견천리완이냐? 아까 20개 안경을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천리가 몇 킬로입니까? 400km 아니에요. 400km를 잡아서 반지름을 해서 콤파스를 돌리면 그게 동해와 서해를 딱 잡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인류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Toward Humanity 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입니다. 한류입니다. 그 생각을 하라. 이거 지금 이거 만드는 게 20년 걸려요. 그 똑똑한 금수강산해를 만드는데 ubiquitous coast라는 거 보이십니까? 블루 색깔로. 여기서 딴 거는 빼고요. 내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intelligent spine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 이렇게 intelligent spine, I. 여기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 교육기관을 통합해서 그 전체가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캠퍼스화 시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캠퍼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맨 위에 남한으로 보면 강원대학교가 있다, 경상대학교가 있다면 쫙 몰아서 충북대학교에서 해서 그거 전체가 캠퍼스로 되게 해서 Intelligent Spine of Excellence in Education이라고 해서 IC라고 그러고요. Ubiquitous Coast하고 CISEA 해서 하여간 이 스마트 수출입 테크노 포트를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신경을 써서 한 데가 광양항입니다. 광양항은 전혀 가능성도 없다고 세계은행에서 나라 싱글 버스, 일선좌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갖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크게 됐죠. 거기에 포스코의 그 정명식 부회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아산만 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겨울 공사가 오늘 지금 문제, 겨울 공사가 어렵다. 그러니 그쪽에다 하시고 지역 발전에도 도와주시고 겨울 공사도 할 수 있는 따뜻한 곳에 가시면 빨리 할 수 있고 땅값도 싸고 국가 균형 발전에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영향 받아가지고 오늘날 광양도 됐는데, 그것을 쭉 중강진, 참 옛날에 어떻게 이름을 잘 지어. 왜 중강진, 해산진이 뭐죠? 진이라는 건 당진 이렇게 되면 바다로 나가는 그 포트인데, 왜 여기 육지에다가 중강진, 해산진 이렇게 했죠? 초산진, 그거 왜 그랬죠? 그 육항이라는 개념입니다. 육항. 이렇게 해서 사실 올라가면 바이칼 쪽으로 가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몽고 동쪽으로 해서 초이발산으로 해가지고 울란바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으로 가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중국으로만 가면 쉽지 않거든. 미국, TSR로 가도 조금 문제가 있고, 제3의 방법도 모색하면서 긴 안목으로 지금 가지고 보니까 한 24개의 포트가 생깁니다. 그거 이제 살살살살 몰아갈 일이죠. 저기 빨리 하라고 그러면 빨리 하겠으면 정용상. 아이고, 이거. 근데 제가 요런 게 이게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런 건 군 명칭이 없어야 되겠더라고. 우리나라 뭐 영월군이다, 양평군이다, 무슨 홍성군이다 그런데, 군하면 시장보다 낮은 걸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월급도 낮은 스케일로 돼 있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계획이 안 돼. 상식이 없는 짓을 해요. 시티 메이어면 되지 뭐 카운티 치프라고 영어로 써서 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해서 군 폐지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KTX도 그냥 필요에 따라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테마타이즈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스 트랜짓 시스템만 타고 거의 자기 사는데 또 일하는데 왔다 갔다 뭐 사통팔달이 되게 할 수 있는 시스테마타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는 KTX를 넘어서서 아시다시피 그 마산까지 서울에서 가는데 앞으로 30분이면 갑니다. 그 지금 테크놀로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하나의 도시예요. 일일 생활권이 그런 개념을 갖고 지금부터 미리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영상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그랜 비전을 좀 해달라는 게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여기 파란색이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400km 반지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독도가 있어요. 서도 동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계룡대를 만들었을 때 김재익 수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방부고 그때 그 노장관, 권차관 그리고 이 비서실장 있고 이럴 때도 서로 모르게 해가지고 한 이유가, 일단 무슨 뭐가 알면 어디에 이렇게 되면 그게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거기 금방 투기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그 뻥을 치면 안 됩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지금 아까 투키디데스의 트랩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발칸 반도와 한반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틴더박스라고 그러잖아요. 틴더박스, 성냥갑 같은 그런 얘기, 불 그냥 난단 말이죠. 근데 발칸 반도는 전부 이제 해체가 돼서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게 둘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1분이면 지금 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신문에 뭐 이렇게 써서 내면은 그날 일본 대사관, 중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스웨덴 대사관 모든 대사관에서 딱 보고선 뭐 빼서 가가지고선 주면은 거기서 특별한 방에 가서 열쇠는 한 5번 좀 밀고 들어가는 방에 가서 각자 보내시는 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하지 않을 게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 뽀로를 내면 됩니까? 특히 그랜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할 말이 없는데, 식장산 계획이든 거북선 계획이든 해양시 계획이든 업리프트 계획이라는 이런 개념은 이따 그냥 넘어갈래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게 국방 안보 아닙니까? 이게 잠잠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엉터리 없는 대통령 후보들 나와가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근데 공정과 상식이 어긋나는 일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음식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말해서 음식이 지금 70% 이상 외국에서 가져다 드시잖아요. 디저트 뭐 전부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그 에너지는 막으면 좀 춥게 좀 살면 되지만 음식 없으면 어떡하실래요? 그거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어디다가 어떡할 거예요? 어디 스웨덴은 8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거기다 식장산 계획이 있어요. 그 뭐냐 가보니까 그냥 버스를 타고 저를 버스를 시켜갖고는 그 굴 속에 쑥 들어갔는데 화강석인데 들어가니까 김이 나는 데도 있고 뭐 있는데 보니까 김 나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얼마나 먹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800만 인구가 1년 내내 먹어도 남을 만큼 갖다 넣었다 이겁니다. 그것도 8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인데 이게 왜 이런 거 하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러더니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를 지금 여기 교수님이 그게 아니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을 파야 돼요. 아유 땅을 파야죠. 이게 그런 거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 저기 뭐 이런 거 전 세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내보내는 게 고전에 나온 걸 보면 뭐냐면은 요게 요 태권도도 나와요. 태권도 하시는 분 아까 오셨던데 이게 구분의 날개를 펴라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나마 운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수에즈 운하, 그 시나이 반도, 지브랄타, 탄지어, 베링 해협, 이거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지구적 거점, 글로칼리티를 어떻게 잡아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들이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글로칼리티에서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 굉장한 지금 애들 지금 자살하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띵크라고 태권도도 보니까 219개 나가 있단 말이죠. 210. 근데 태권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하고 코이카, 코트라 뭐 이런 걸 연합해서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통섭융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 여기 룸비니라는 데도 있습니다만 룸비니도 부처님 나신 곳인데 요새 이게 거기도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PhD, Peace and Harmony District라는 계획을 코이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하면 해외 공사도 되고 그 관계도 좋아지고 인류에 기여하는 코리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획이 굉장히 이런 큰 틀의 개념에서 세목화돼서 어떤 걸 먼저 집어넣고 어떤 걸 나중에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청와대에서 정책을 한다면 그 코디네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이쪽으로 나간 것 같아? 이거 좀 지나가야 빨리. 이거 좀 보셨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지금 야도 안 났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한테 절대로 6층 이상 그 웍갑을 저한테 그걸 가지 마세요. 너 건축 좋아하고 무슨 마철로 좋아할 텐데 왜 그래? 글쎄 올라가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반포 구반포에 사셨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얘기하면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이 잘합니다 정말. 이거 하면 이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그 보세요 하도 못 받는 거. 갑질, 을질, 병질 뭐 이거 다 뭡니까 이거? 쭉쭉쭉쭉쭉 빨아가갖고선 제가 그 4대강 살리기도 관련된 사람이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랩을 잘합니다. 이명박 씨 저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지금 경제 지금 이런 착취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뭐 지금 보세요. 이게 다 어떤 회사들입니까? 우리나라 이류라고 그랬죠. 이병철 씨. 이류라고 그러는데 이류가 이럽니다. 잘하는 게 이류고
정부 뭐 조직이 3류고 정치가 4류라고 그랬을 때 2류인데 2류가 이럽니다.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이제 무덤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돈 저거 달려 있고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가난한 사람 좀 리치.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물고기 잡고 저 사람 뭐 잡은 물고기 가져가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만화. 저거 내 친구가 보내줬어요. 저기 네덜란드에서. 이게 이렇다고요. 잘 생각해서 정치라는 게 이렇게 그렇게 뭐 빈부격차가 뭐 미국, 영국 다음으로 이렇게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 갈등 이거 뭐 600조든가 이게 이 실장이 600조 정도가 매해 없어지는 거예요. 갈등 비용으로 날아가는 게. 그래서 요새는 이제 한글이가 아니라 이제 앵글이가 된 거죠. 자살률도 이게 지금 젊은이들 그렇고 굉장하잖아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센 빈고 그래서 이 자살하기 바로 며칠 전에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좀 여기 포럼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 왜 그러냐 이거죠. 그거 보면 대답이 75.3%가 그렇게 대답으로 학생들 그러고 뭐 그냥 80% 가까운 사람들이 사료 정치라고 그래요. 근데 요새 G 정치라고 해서 난 F 학점을 75.3%의 F 학점을 대학생들이 주었는데 보니까 G에서 FG인 줄 알았더니 GSG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개새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참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는 정치인이라는 게 83.5%로 아주 압도적 1위입니다. 이걸 고쳐야죠. 대권에서 내년 20대 선거에서 고쳐야죠. 근데 고칠 것 같습니까? 고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5년 어떻게 보내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떤 친구는 내가 아주 정부에 높은 데 있던 친구가 나 이민가학으로 갔더라고요. 근데 방도 하나 더 만들었으니까 와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야, 그래도 나라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뭐 내가 한다고 그래서 뭐 됩니까? 나는 뭐 청와대 다 이렇게 있어 봤는데, 아이고, 이게 좀 야단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제 파퓰리즘이 이런 상황에서 파퓰리즘이 이렇습니다. 아주 뭐 달콤한 라이를 줄 쓴 거 보십시오, 이게. 달콤한 거짓말 하는 데하고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 여기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 이러고 거기 있고 이런다니까요. 이게 제가 그린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그린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그야말로 베네수엘라냐, 아르헨티나나 이런 거, 뭐 그런 걸 다 아는 사람들이 그린 거거든요. 저 지금 소통이 됩니까? 괜히 혼자 내는 거 아닌가요? 저기 하지 말라면 안 하려고 그래, 저는 항상. 이거 보세요. 정부는 이런다고요. 그래서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government over the people, away from the people, against the people 하더라 이겁니다. 제자리를 찾아줘야죠. 링컨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그리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해서 지금 500배로 내려놨더니 이거 보십시오. 군인은 너를 비유해서 설명합니다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인사하고 전쟁에 가서 일껏 뭐 2배 이상 일하고 돌아와서 관을 메고서 자살해서 죽고 뭐 총 맞아 죽고 휠체어 타고 있고 다리 다쳐서 있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훈장 탄 거 보세요. 저게 현실이라고 그린 겁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21세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돼서 있는데 실제로 저런 것이 500년 이상 갔단 말이죠. 500년 이상 갔잖아요. 제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양해해 주세요. 500년 이상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그러면 가버넌스가 아니고 서버넌스다. 이 개념으로 해야 되겠다. 그 행정학회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 조직을 바꿔야죠. 정부 조직을 바꾸고 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좀 뭘 알고 지시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책임 있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그런 얘기를 길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행정학교에서 아이고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낡고 비대하다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난 그냥 글쎄 뭐 한 50 해방 이후만 따져도 그렇죠. 항상 보면 말이죠.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뭐 저렇게 이렇게 가다가 뭐 부흥부까지 있고 이랬었는데, 이거 뭐 요새 자꾸만 당이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대통령이 바꾸면 행정안전부, 그랬다 그다음에 안전행행부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이름만 계속 바꿔갖고 떡가래같이 긴 선형구조를 뚝뚝뚝뚝 잘라서 거기다 예산 주기가 기획재정부가 아주 힘이 세죠. 돈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게 그냥 제일 비리. 거기 주는 거에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봤다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비전에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과, 예. 고쳐야죠. 힘을 분산되는데 힘이 모이는 구조로 해야죠. 이것도 저도 참 고통을 받으면서 만든 건데, 비전을 펼치도록, 지금 비전을 펼치도록 국력이 모아지는 정부 행정 구조는 그러면 뭐냐? 구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학을 하는 교수들이 하든지 누가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모임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런 모임 구조를 만들었어요. 오페란디 서브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아까 경제만 생각하지 말래서 서브에 육자성이 있는데, economy, education, environment, energy, 그 empathy, enjoyment, 최소한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서브라는 건데, 저희 또 약자가 또 설명하려면 어려갑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18개가 셋씩 모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셋이 묶음이 되니까 지금 현재 18개 부처거든요. 행정부가 execution을 하는 바디가 18개인데 6개는 묶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람 키우고 내 애들 키우기 어렵다. 애들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가 다르고, 그 다음에 헬스, 복지, HEW죠. 미국에서는 HEW 하나만 있죠. 뭐 김 장관님, HEW, 헬스, 에듀케이션, 웰페어. 근데 그거 뭐 찢어가지고 그냥 따로 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 우리나라 지금 예산 엄청 많습니다. 600조 이상인데 이거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묶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고가 알뜰 하게. 고가. 지금 1인당 2천만 원씩 지금 빚을 졌습니다. 그 고가 약간 비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 그거 묶음으로 하면 기획, 재정, 예산 묶음이 오잖아요. 아까 얘기한 HW 오잖아요. 울단편 외교, 안보, 통상, 총일 이런 것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삼토 갖고 오기려면은 그야말로 뭐 국토도 있고 뭐 교통도 있지만은 환경 이런 것이 다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산자부, 농수산부, 기업 뭐 이렇게 해서 일자리만 오는 거고, 이게 발음이 안 세워져서 이게 문제죠. 우리는 발음 세우기, 법무, 뭐 행안 이런 것이 인사 이런 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모아서 가운데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노베이션입니다. 저기 시간에서 중지시켜, 내가 시간을 안 보고 하거든요. 중지시켜 주시죠. 여기에는 서버넌스 개념이 들어있고요. 서버넌스, 봉치, 통치가 아니라 봉치.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을 아까 같은 비전을 넣어놓고 여기다 과학기술, 문화예술, 세계와 역사와 사랑과 환경 이런 게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 같이 해서 하면서도 힘이 모아지게 이렇게 하는 그 구조입니다. 이거에 따라 제가 바로 그냥 제안을 해버리는 겁니다. 인수위원회는 육각수로 해라. 6개 그 인수위원회를 해라. 하는 게 제가 틀리든 말든 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8개하고 만나가지고 의논해서 어떻게 둘로 합칠 것이냐, 셋으로 할 것이냐, 그냥 놔둘 것이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는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바로 누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인수위원회를 육각수위원회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제 가운데 봉밀, 광평, 그 서버넌스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외곽에 있는 육각에다가 뭐를 해라라고 분임을 시킨대. 분임을 시키면 그게 다시 통섭이 돼야 되잖아요. 융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국가비전 융성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요 위에 형용사가 뭐냐면 오반제라고 썼는데요. 저게 뭔지 아시는 대로 뭐 에크로님이라는 걸 많이들 쓰니까 저도 한글로 왜 우리는 아크로님을 못 쓰냐 해서 썼는데 오로지 나라만 생각하는 오입니다. 부사입니다. 오로지 반드시 약속 지키고 제대로 국가 경영을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 그 국가비전 융성위원회를 만들면 지금 현재 헌법기관으로 경제관계, 과학기술관계 있는데 이걸 조금 잘 수렴해서 거기서 모아서 잘 갈아서 엑기스도 만들고 해갖고 주고받고 하는 거를 아주 이 뼈 사이에 메로우처럼 유연하게 아주 유연하게 해라 하는 뜻으로 그걸 빨리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뭐랍니다. 인사위원회는 도전창이라고 형용사를 붙였는데 도덕적으로 무장이 된 사람이 해야 되고요. 전문가가 아니고서 고난하고 창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해서 도전창 인사위원회를 앞으로 중앙위원회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게 그냥 마지막으로 여기 넣으라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저보고 국무회에서 역적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신영 씨가 그때 뭐 남덕우 씨는 저한테 사과를 했는데 그때 보면 구자춘 씨라는 분이 구자춘 씨가 없으셨으면 10만이 들어가는 거 그거 못 만들거든요. 제 말 듣고 미리 만들었단 말이죠. 김재익이 없으셨으면 키스트 뭐 카이스트 이런 것도 안 생기거든요. 그분 뭐 그냥 바로바로 하고 신뢰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안상영 씨도 좀 불행하게 됐지만 저분이 없었으면 한강이 그렇게 빨리 안 되거든요. 그 저기 올림픽대로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많으니까 고르바초프도 도와줬고 레이간도 도와줬고 다 뭐 저기 히스 뭐 저기 라버스 이런 사람 뭐 투투 주교 뭐 아서 밀러 바포프 전부 도와주는 걸 행동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정부에 없는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근데 이게 결국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이거 KTX도 아틀라스 코프의 이 지점장 벨 카스트로 박사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저기 스웨덴 아까 그 가봐가지고 땅 파는 걸 다 봤고요. 아틀라스 코프 사무실에 가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지하 한 20층에 내려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내려가는 디센서라고 그러죠. 그 뭐 이거 알스톰의 피에레난 같은 사람 해가지고 가서 떼죄배를 가가들 이용해서 리옹까지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이렇게 사행은 안 되기 때문에 삐져나가 탄젠트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는 되는데 그래서 이걸 파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게 전부 사람이더라. 결국 사람이 중요하더라. 엑스포는 이렇게 뭐 여수 같은 데 보면 송재구 시장이 없었으면 준비도 못했지만 김충석 시장님이 안 계셨으면 여수 엑스포는 불가. 그런 분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 보석 같은 분들이 그냥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지륵덩어리 같은 데서 연꽃 나는 걸로 설명을 하지만은 꼭 좋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주도도 이거 뭐 IUCN 같은 게 오는 게 불가능한 것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servant in the people, with the people, to the people로 가야 된다. 그 링컨이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또는 모르죠. 저 고맙다 그럴지 모르죠.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했는데 servant in the people, with the people, to the people.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정책의 열매는 국민들한테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봉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지금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날 저는 약속하길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대통령이 되면 나는 대통령이 아니야. 난 누굴 통치한다는 건 말도 안 돼.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야. 심부름꾼이야. 큰 모습이야. 대복령이야. 하고 이름 바꾸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fast follow가 아니라 first facilitator로 나간다면 그런다면 뭐 K-드라마, 뭐 K-시네마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우리는 와중인데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요. K-폴리틱이 코리아가 드디어
그래서 전 세계가 어울려 사는 세상 만드는데 기여하는 정말 앞서가는 나라다 해서 예언자들이 많지만은 그 뭐 다 이거 허무맹랑한 것 같이 들리긴 하지만 이 나라가 2030년, 2040년에는 그래도 남북이 통일이 되고 인류에게 기여를 한다고 그렇게 보니까 우리 국혼이 말입니다. 5천년 아니 5천 반만년 역사 뭐 만년 이렇게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혼이 기가 막히게 홍익인가 남에게 도움되는 사람 되라 재세 이화를 해라 그야말로 21세기의 팬데믹 이런 와중에서 다른 인류에게 어울려 사는 세상 만드는데 도와주는 K-폴리틱의 역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공정과 좀 상식의 모임에서 좀 열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제가 끝내놓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